네, 오늘은 2부 사항입니다. 이 영상이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1, 2부에 나눠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지난번이죠. 지난번에 제가 특약사항들, 제가 작년에 상가주택을 매매하면서 뭐 9년 정도의 제가 뭐 부동산 투자 경험이 있는 제 노하우를 다 거기다 넣어가지고 원룸을 샀을 때 이런 사항들을 특약에 넣으면 좋겠다.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은 더 중요한 시간이고요. 내용도 아주 제가 디테일하게 더 넣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특약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 공식적으로 적는 내용들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매도자분에게 반드시 내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을 인수받기 전에 반드시 내가 확인을 해야 될, 내가 확인을 못한다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을 제가 적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고 내가 나중에 건물을 인수할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매도자분, 그러니까 현재 집주인에게 이 내용들을 않는다면, 인수받지 않게 되면 내가 정말 힘들구나. 이 내용을 반드시 제가 9년 정도 이때까지 제가 경험하면서 모든 내용을 여기다가 다 집약시켜서 지난번 제가 작년에 상가주택을 매매하면서 모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집주인에게 요구를 하고 부동산에게 요구를 했을 때 제가 그 썸네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와,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내용 제가 복사해서 제가 다음에 다른 손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라고까지 제가 말을 들었고요.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부동산 중개소 소장님에게 복사를 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한번 내용을 공부해 보시면요. 내가 나중에 건물을 매매했을 때, 인수했을 때, 이런 내용 반드시 내가 알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삶의 부동산 거래 시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아주 귀중한 시간 내주셔도 제가 나중에 끝날 때쯤에는 오늘 봐서 후회가 없다.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면 부동산 투자, 나중에 부동산 내가 좀 더 공부를 했을 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여러분들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제가 적어놨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가계약건을 보내고 나서 이 내용을 부동산 중개소에게 보내고 이 내용들을 반드시 사전에 매도자분에게 다 확인을 일일이 해서 내가 계약서를 적으러 갔을 때 어느 정도는 피드백이 와야 된다. 반드시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서 사장님 정말 꼼꼼하시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거 어디서 다 보고 배우셨어? 했을 때 저는 얘기 드렸죠. 누구한테 보고 배운 건 없고요. 제 스스로 이때까지 9년차 부동산 투자 여기저기 해보니까 이런 것을 인수받지 않았을 때 내가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내가 다 일일이 이제까지 다 기록해 둔 내용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일일이 소장님이 매도자분에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바로바로 지금 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건물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가? 있다면 어느 회사고 월 얼마로 되어 있는가? 이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요. 원룸 건물이 요즘에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재 날 위험이 있고 또 어떤 또 내 건물에 인해서 옆에 있는 건물이 혹시나 문제가 돼서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화재보험을 제가 볼 때는 가입해 드리는 걸 권유드리고요. 사실 얼마 안 하거든요. 월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 사이 정도면 충분하게 좋은 보장 내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기존에 매도자분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듣고 그대로 제가 인수를 받고 추가적으로 저로 계약을 새로 한 부분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각 세대별 차를 가지고 있는 세대가 몇 호인가? 왜냐면요, 이것은 한 대당, 그러니까 주차 세대가 0.8대당 한 대, 0.5대당 한 대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차를 거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문제가 뭐냐면요. 몇 호가 차를 뭐를 가지고 있는지를 집주인이 알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자, 이런 내용입니다. 타인이 주차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건물에 사시는 세입자분들이 아니고 누가 모르는 사람들이 주차를 했을 때 집주인이 만약에 우리 이 건물에 누가 어떤 차종의 어떤 차를 소유하고 계신지 모른다면 이게 이 건물의 세입자 차인지 다른 분이 와서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알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 주변에 있다면 다른 분들이 혹시나 와서 됐다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고객,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계약하고 있던 세대,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불편을 겪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차를 대고 있으면 세입자들이 거기 차를 대려하는데 주차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연락이 오거든요. 보통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아니면 여기 지금 사시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차를 댔네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파악을 해놓고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3번, 이것은 랜덤인데요. 현재 건물주가 주택 임대 사업자면 이 내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없으면 안 적어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었는데요. 그분이 주택임대사업자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매수하기 그때 당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냥 알고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임대사업자의 기본적으로 뭐 의무 보유 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그분 거를 내가 그대로 인수받아서 그 의무 보유 기간을 내가 인수받아서 그대로 같이 프로세스 같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크게 뭐 임대사업자가 아니시라면 크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4번 각 세대별 수리 및 옵션, 교체 이력이 정리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죠. 301호에 냉장고가 뭐 2017년 5월이라 교체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있으면 정리된 파일을 줬으면 좋겠다. 자, 왜냐? 에어컨 본체 또는 에어컨 실외기, 가스보일러 이런 것의 비용이 아주 큽니다. 한번 교체하려면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각 세대별로 언제 교체되었다는 이력이 있으면 달라 있는데 불행히도 이분이 없으셨습니다. 언제 교체했는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다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엑셀 파일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 세대별로 왜 해야 되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오피스텔 뭐 이런 주택이라든지 다르게 원룸은요. 사실은 기존에 임차인분이 사시고 계시면 그 방을 사실 보지 못합니다. 일일이 10가구면 10가구 다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충 공실이면 사실 볼 수 있지만 살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못 본다고 생각하고 이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거기에 뭐 기본적인 옵션에 언제 교체됐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한다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내가 알고 현재 있는 그 주인분에게 내가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반드시 그 관련 교체 이력 언제 교체했는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5번 비슷한 내용 맥락입니다. 각 세대별 중대 하자 관련 내용이 있는지 매수자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한 달 뒤에 인수위 받았는데 301호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작년에도 지금 여기에 물이 새가지고 누수가 있었는데 또 그러네 이렇게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당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그 현재 내가 지금 매도자분께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각 세대별로 중대 하자가 있는가 반드시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내용이 중요한 거죠. 자, 6번 건물 내외부 수리 내역 이런 거죠. 예를 들면 CCTV 카메라가 고장나서 교체한 적이 있는지 또는 CCTV 모니터가 고장나서 교체된 적이 있는지 또는 출입문 요즘에 출입문이 전부 다 전자동식으로 돼 있고 그 버튼식 비밀번호 눌러야지 열리는 식이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된 적이 있느냐 또는 교체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외벽 타일이 깨져서 수리한 적이 있느냐 또는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서 수리한 내역이 있느냐 타일들도 내벽도 타일이 있죠. 안에 들어가면 건물 내부에 타일들이 딱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전하냐면 예전에 타일들이 떨어져서 제가 한 지 얼마 안 돼서 두두둑 다 떨어지더라고요. 타일들이 불법 아주 시공 자체가 조금 불량이라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는지를 현재 집주인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된다. 7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각 세대별로 이런 세대가 없으면 다행인데 보통 있더라고요. 월세가 제때 납입이 안 되는 세대가 있는지 또는 해당 호실별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내가 알아야 될 특이사항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도 301호인데 301호가 보통 제 날짜에 입금이 안 된다. 또는 현재 몇 월 몇 회가 월세가 밀려있다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세 밀려있는 부분 아까도 특약사항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잠금 전에 현재 매도자분이 현재 집주인이 다 정리를 해달라 이거죠. 내가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그때 가서 2달 전에 있는 월세가 밀리셨는데 납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분 얼굴도 사실 모르고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 매도자분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토가 좀 제 날짜에 입금이 잘 안 되네요. 이걸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인수받고 301호가 잘 안 된다 했을 때는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건데 이런 내용도 전혀 모르고 내가 인수받았다. 그러면 그 월세 입금 날이 됐는데도 안 오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왜 월세 입금 안 되지? 그러기보다는 특이사항이 있는 이 특이사항에는 이런 거 말고도 많죠. 예를 들어서 연락이 잘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산다 또는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 특약사항에 적는 내용에 나는 사실은 애완동물 키우는 걸 반대다 하면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네. 나중에 각 세대별 계약하실 때 그런 내용 적으면 되죠. 자, 8번. 현재 전세 세입자 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곳이 몇 호인가?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일반에 내 돈을 내고 전세금을 내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요즘에 LH공사, 또 다른 도시, 주택보금, 이런 또 햇살론, 이런 등등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타 기관에 의해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고 들어오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내가 알고 가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요. 보통 건물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때 한 내용인데 건물 옥상쯤에 계단쯤에 가보니까 그 매트리스라든지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안 써서 나와 있는지. 그래서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폐기 처분할 것이면 폐기 처분 해달라 얘기해야 되고 이러면 아니면 201호에서 쓰던 건데 잠깐 나와 있다. 이거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갔는데 옥상에 세탁기도 있고 매트리스도 있다 이런 거 이거 몇 톤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입장에서. 그래서 충분하게 그 밖에 나와 있는 적제품들은 내가 알고 가자. 그래서 기존 매도자분이 나에게 알려주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10번. 그때 당시에 상가 뒤편에 창고가 있더라고요. 이 창고는 1층에 상가가 있는데요. 그 상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지 또는 집주인이 사용하는 건지 거기에 뭐 쓰레기 밖에라든지 뭐 빗자루니 놔두고 쓰는 건지 그런 내용을 내가 알고 해야 된다. 자, 11번. 건물 뒤편에 화단에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가보니까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통로 쪽으로 막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다니기도 뒤쪽 통로로 다니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정리를 좀 해달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도 잠금 전에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2번.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재활용품 담는 통. 이 건물 뒤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함이 따로 있더라고요.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다음에 폐기총을 해도 되는지 뭐 이런 내용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거를 놔둔과 동시에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거 아닌지. 왜냐면 거기에 막 제가 지난번 영상에 그런 분리수거를 잘해서 버리시면 다행인데 일반 쓰레기도 버리시고 종량제도 아닌 쓰레기도 버리시고 이걸 다 집주인이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현재 집주인과 요구를 하셔서 상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어린이를 두면 아주 깨끗하게 뭐 재활용품 관련해서는 분리수거 잘 된다 이런 내용을 기존 집주인과 나와 충분하게 서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분리수거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중요하죠. 별표 천한데요. 월 평균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냐. 유선 인터넷 비용이 월 얼마로 돼 있고 수도는 보통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수도는 보통 월 평균 이 다가구 주택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하나로 나오거든요. 101호 얼마, 102호 얼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도는 그리고 보통 집주인, 이 임대인이 보통 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얼마 정도 나오냐 알고 가야 되죠. 그다음 공용전기, 이 공용전기는 무엇이냐면요. 각 세대별로 사용하는 전기가 아니고 복도에 있는 뭐 센서 등이라든지 또는 CCTV 관련된 전원 관련된 전기라든지 보통 이런 건데요. 사실 요거는 큰 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5,000원 내외 정도 되고요. 이 수도는 제가 지금 경험해 본 결과 월 한 10에서 15만 원 사이 정도고요. 건물 전체 수도죠. 이 유선 인터넷은 보통 뭐 3년 약정 이렇게 돼 있는데 월 제가 현재 사용하는 것은 한 10에서 11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된다. 이 관리비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자분과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야 된다. 이거 말고 또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했는데 또 이거 말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매달 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13번. 자, 1층 상가 포함해서 각 세대별 차단기 용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눈으로 보고 직접 적어야 됩니다. 이거는 건물 밖에 있든지 또는 건물 안에 있는데요. 왜 중요하냐면요. 차단기가 보통 이런 세대가 있죠. 전기를 막 쓰는데 갑자기 전기가 다 떨어져서 차단기가 트립됐다 이렇게 연락이 오시는 세대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냐면요. 전기를 많이 쓰는 거죠. 그 해당 세대에서. 그러면 나중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차단기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냈을 때는 반드시 이 내용을 보시고 뭐 증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15번. 1층 상가, 제가 상가주택을 매입했다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내부에 환기시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 없다면 나중에 내가 또는 거기 때로 새로 상가 임대를 줬을 때 환기시설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기시설이 있는지 집주인분에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내가 내 돈 들여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환기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16번. 원룸을 관리하시면서 자주 이용하시는 업체가 있는지 중요하죠. 나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도배, 장판, 전기 수리 또는 AS 교체, CCTV 수리 관련해서 업체분이 있으면 그 연락처를 내가 받는 것이 나중에 또 힘들게 또 업체를 안 알아보는 게 좋기 때문에 나는 기존의 집주인에게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17번. 이것도 어려운데요. CCTV를 조작해 관련해서 메인보드가 어디 있는지, 조작부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알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작법 어떻게 해서 뭐 어제 몇 시 거를 어떻게 돌려서 보냐, 조작법도 현재 매도인에게 반드시 문의하셔가지고 알아내시는 게 좋고요. 설정법도 다시 얘기 적어놨고, 그리고 얼마 기간 동안 녹화되는가 모르죠. 보통 제가 이 인수 받았을 때는 이 CCTV 어디에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 녹화가 된다, 또 조작법이 어떻게 된다 아셔야 되는 거죠. 물어보고 내가 숙지를 충분하게 잠금 전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18번. 현 건물 내부에 확인 결과 혹시나 파손된 곳이 없는지. 저는 유리창이 깨진 데가 있더라고요. 1층. 그래서 반드시 수리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19번. 현 세입자 중에 이거는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는데 월세 소득 공제 관련해서 요구하시는 분이 있는지. 있으면 매토가 뭐 보통 월세 소득 공제를 요구를 하더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매도자분께 충분하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20번. 기존 매도자로부터 승계받는 방법.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수도, 유선, 인터넷, 도시가스, 공용전기, 기타 등등등 관련해가지고 그분 명의에서 내 명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들을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뭐 수도는 어떻게 해당 뭐 업체 각 지역별로 수도 관련된 수도 본부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내 명의로 바꾸는 것인가, 유선 인터넷도 어떻게 내 명의로 다시 바꿀 것인가 등등등 해가지고 집주인분과 충분하게 상의를 하시면 좋고요. 자, 21번. 각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가.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주택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통 분리수거를 해서 아니면 모아둬서 그 통을 어디서 모아두면 이분들이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수거를 해가신다. 나는 이 동네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세입자분들이 어떻게 일반 또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디다가 적재를 하는지
뭐 건물 앞에 전봇대 앞에다 놔둔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모르면 내가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데요. 각 세대별 내부 사진을 촬영해 둔 것이 없느냐. 말씀드렸죠. 내가 집을 보지 못하고 각 세대별 보지 못하고 사기 때문에 101호에 사진 찍어둔 것이 없는지. 불행히도 이분이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수리를 하러 들어간다든지 또는 공실이 돼서 뭐 청소를 하러 간다, 저는 항상 사진을 잘 찍어둡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 해놔야 되는 거죠. 자, 23번 현관 출입문. 아까 말씀드렸죠. 요즘에 번호키기 때문에 어떻게 조작해서 들어가느냐, 비밀번호가 무엇이냐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자, 24번 건물 주변에 혹시 수도 설비가 없는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1층 또는 옥상에 수도가 있으면 건물 주변 또는 옥상 청소하기 상당히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수도 뭐 호수를 긴 걸 옥상까지 가서 청소라든지 또는 건물 주변 청소했을 때 참 애매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 설비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포함해서 수도 계량기 위치를 파악하시면 좋죠. 어디 있다. 보통 건물 주변에 지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열면 그 밑에 계량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왜냐면 이 동파 관련해서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도 동파 관련된 동파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온이 잘 돼 있는지 수도 계량기 주변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또 동파되면 또 내 돈으로 또 교체하셔야 되는 거죠. 26번. 자, CCTV 카메라 설치 위치. 자,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되죠. CCTV가 건물에 뭐 좌측, 우측, 옆측 어디 돼 있다. 그 다음에 현관 1층에 보통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더라 아셔야 되고요. 27번 건물 내외부 콘센트가 어디 돼 있는지. 자, 왜냐면 건물 내외부 내가 혹시나 꽂아서 무슨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수리할 때 뭔가를 써야 될 확률이 있는데요. 건물 안에 어디가 있고 건물 외쪽 또는 옥상에 어디 콘센트가 있더라 알면 좋은 겁니다. 자, 28번에 각 세대 화장실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환풍기가 돼 있는 게 좋은 거죠. 없으면 세입자들 불편하고 또 냄새도 잘 안 빠지고 환기도 잘 안 되면 곰팡이 같은 거 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각 세대별로 방에 들어갔을 때 베란다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왜냐, 원룸 같은 경우는 따로 베란다가 없으면 빨래를 하고 나서 세입자들이 방 안에다가 보통 놔두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 밖에 따로 있고 창이 있으면 환기도 좋고 베란다 따로 있으면 빨래 널기도 좋기 때문에 반드시 베란다가 있는 곳을 외수하시는 게 좋겠죠. 30번 공용 전기로 포함해서 건물 아까 말씀드렸죠. 내부 센서 등 CCTV 이외에 또 다른 건물 외부에 또 등이 있는지.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건물 센서 등이 각각 층별로 있고 옥상 올라가기 전에 등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등이 있는 것을 제가 매도자분과 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센서 등 말씀드렸죠. 센서 등의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량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잠금 전에 매도자분이 인수인계 충분히 수리 다 하시고 교체하시고 인수를 해달라. 밤에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센서 등이 확실하게 센서가 등이 작동이 되는지 아닌지를 내가 가서 직접 발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들어오네요 얘기하시고 매도자분께 교체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죠. 잠금 전에. 자, 32번 혹시나 내 해당 건물 내 와이파이 공유가 있는지, 없으면 세입자들이 알아서 설치하는지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죠. 그리고 이거 중요하죠. 세입자 중에 애완동물 키우는 세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101호에 강아지 한 마리, 203호에 고양이 한 마리. 자, 이것을 왜 확인해야 되냐면요, 나중에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완동물 키우시는 세대에 가보시면 수리할 것들이 더 많습니다. 도배, 장판, 소손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왜냐하면 또 소리가 나죠. 옆 세대 분들이 또 불편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항들은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런 내용 넘어가고, 층별로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재 관련해서 저도 불행히도 소화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사비로 소화기를 사서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36번 수도세는 2달에 한 번 오는지 매달 오는지 이건 확인하시면 좋고요. 최근에 정화조 청소를 언제 했는지 집주인에게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38번 각 세대별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서상에 임차인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또는 이분에 있는 연락처 다를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제가 인수를 다 해가지고 해당 계약서에 있는 연락처로 임차인에게 연락드렸더니만 모르는 번호 또는 다른 사람이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연락처를 변경하신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 연락처, 기존에 있는, 예전에 있는 2년 전에 썼던 계약서상 연락처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임차인 최신 연락처를 내가 반드시 인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잠금 전후에 부동산에서 건물 주변 변경 관련해서 공지를 해주기로 했고요. 건물주가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건물 내부에 이렇게 프린터해서 A4용지를 다 붙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금 이후의 월세에 대해서는 이 이후에 변경된 집주인, 매수인에게 그쪽 계좌로 넣어달라, 이런 내용도 반드시 부동산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 모든 사항을 확인, 피드백, 요구한 걸 다 개선된 후에 잠금하는 조건으로 계약서 쓰실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또 달려왔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 빨리빨리 했지만 또 시간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혹시나 여러분들 오늘 내용 보시고 내가 나중에 매수할 때 건물을 계약했을 때 반드시 이 내용을 매도자분에게 일일이 확인하시고 내가 가야 되겠다. 정말 오늘 제가 9년 정도 부동산 투자하면서 정말 제가 엑기스만 제가 뽑아놨고요. 관련해서 혹시나 또 제가 긴 시간 설명드렸는데 혹시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주시면 제가 일일이 또 시간 되는 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그리고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혹시나 댓글로 주시면 제가 그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내용을 PDF로 해서 나중에 제가 메일로 송부해 드릴 의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나중에 정보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제게는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진정한 다코스고요. 정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